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더 좁은 의미로 쓰이는데 힘을 가해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이 있었을 때 그 이동거리와 힘을 곱한 거를 일이라고 합니다. 이동거리를 좀 더 정확하게 수식을 해주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곱하기 힘, 그게 곧 1이다라는 거야. 아주 협소한 의미죠. 힘도 가해졌고 이동거리도 있긴 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복수를 해보면 이런 것도 있죠. 힘이 있지만 1이 0인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W. 1은 워크니까 W로 표현하고 힘은 F. 이동거리는 S로 표현해줍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1을 기호로 표현해 줄 텐데 우선 1이 0인 경우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자. 힘을 가해주지 않는 경우 당연히 한 일이 제로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 힘을 가해주지 않는데 지 혼자가 움직일 때가 있단 말이야. 마찰이 전혀 없는 면에서 지 혼자 쭉 등속운동하는 경우, 일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또 힘을 가해주는데 이동거리가 제로면 한 일이 제로가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벽을 밀고 있어. 엄청난 힘을 가해주고 있죠. 하지만 벽이 이동하지 않잖아. 그래서 한 일이 제로가 됩니다. 힘도 가해주고 이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가 수직인 경우도 한 일이 제로가 돼.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가방을 들고 수평을 걸어갈 때 가방을 드는 힘은 위쪽이고 물체 이동 방향은 수평방이 되죠. 그래서 이때도 한 일이 제로가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아주 간단하게 일을 정의할 수 없을까? 이렇게 정의해주면 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곱하기 코사인 세타. 소리가 너무 세다. 자,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이 세타라고 하는 거는 F와 S가 이루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F는 힘이라고 하고, 힘은 방향을 갖는 값입니다. 방향을 갖는 벡터 물리량이라고 하고, 벡터의 방향을 갖고 있어. 여기서 S 이동거리라고 우리가 불러주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S도 방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변이라고 해줘야 돼. 근데 이게 변이라고 하는 게 이 중둔과정, 그리고 물리원에서도 이게 잘 감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동거리라고 불러주는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둘 다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야. 어느 쪽 방향을 움직였느냐 이거 매우 중요하단 말이야. 그 두 개를 곱하는데 거의 다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값인데 세타라고 하는 건 어디의 각도를 얘기하냐? 요 두 벡터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해줍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이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한 일의 정의가 돼. 어떤 정의라든가 어떤 공식이라든가 이런 법칙들은 가능한 한 많은 상황에 다 적용되면 적용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히 표현된 식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구차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일이 간단히 정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방향을 고려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 1이라고 하는 값은, W라고 하는 1이라고 하는 값은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일까? 방향을 갖고 있지 않는 물리량일까? 예를 들어서 1은 단위가 줄이 되는데 100줄의 1을 해줬다고 할 때 100줄이 북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이렇게 나오냐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크기만 나오냐 어떤 게 답일까요? 1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갖는 값입니다. 방향이 없어. 근데 너희들 1을 구해보다 보면 플러스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단 말이야. 1의 정의 요 식으로 한번 쭉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물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물체를 10N의 힘을 가해줍니다. 10N의 힘을 가해서 물체를 오른쪽 방향으로, 즉 힘의 방향으로 10m만큼 이동시켰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1의 정의에다가 집어넣어줍니다. 10N.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10m죠. 10N 곱하기 10m.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동거리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세타가 얼마죠? 두 개 각도 같은 방향이야. 그럼 두 방향이, 두 벡터가 이루는 두 방향이, 이 화살표가 이루는 각도가 얼마야? 사이각이 얼마야? 같은 각도면, 같은 방향이면. 사이각이 얼마야?
0도죠. 네. 코사인 0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그냥 답은 이 상황에서 10N 곱하기 10m에서 100N 곱하기 메터 단위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100N 미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뉴턴 미터 이거 너무 번거롭다, 너무 길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 두 개를 줄여서 하나의 유도 단위를 또 만듭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이렇게 쓰고 뭐라고 했죠? 줄이라고 했는. 그래서 이걸 100줄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물체가 이렇게 오고 있어. 이렇게 속도를 갖고 오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나를 향해 오고 있었어. 그런데 자동차를 멈추기 위해서 자동차 운동 반대방에 이렇게 힘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갖고 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힘을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해주고 그 힘의 크기가 10N이고 그러면 이놈이 바로 왼쪽으로 갑니까? 안 가죠. 우선 멈추겠지. 그래서 이렇게 10N의 힘을 가해주고 있는데 물체는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10N.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때 일은 얼마냐? 이 힘이 물체에 준 일은 얼마냐? 마찬가지로 이 정의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야. 힘 10N 곱하기 이동거리 10m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는데 힘하고 이동거리랑 두 개 방향이 이렇게 정반대야. 그럼 두 개의 이동 사이각이 얼마가 됩니까? 180도가 되죠? 코사인 180은 얼마입니까? 이거 아직 안 배웠나? 단위원에서? 안 배운 것 같아요. 아직 안 배웠습니까? 네, 배웠습니다. 단위원 배웠잖아. 단위원 그 길이가 1인 원에서 y 값은 사인 세타를 표현하고 x 값은 코사인 세타를 표현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있을 때, 즉 180도일 때 그때 x 값이 코사인 세타를 의미한단 말이야. 얼마입니까? 코사인 180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정반대 방향의 경우에는.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1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00줄이 나오죠. 즉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정반대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1이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포함한 식이 요 식이다. 요 식이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모든 값이 다 명확하게 나온다는. 삐딱하게 힘을 작용했을 때 마찬가지죠. 이렇게 힘을 작용해서 물체 이동시켰을 때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계산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1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고 그러면 이 식에서 WFS에서 좀 주의해야 될 거 하나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W는 fx 코사인 세타 이 식에서 F는 MA라는 식이 있죠. F는 MA라는 이 식에서 이 F가 힘이죠. 마찬가지로 W는 FS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 식에서도 요게 힘입니다. 근데 요 힘과 요 힘은 약간 다릅니다. 요 힘은 항상 F는 MA에서 이 F는 항상 어떤 힘을 집어넣고 이 식을 써주냐? 질량 M에 작용하는 어떤 힘을 써주죠? R자 힘을 써줍니다. 합력이죠. 그래서 질량 M에 작용하는 합력 R자 힘 하나밖에 없으니까 F는 MA 식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물체 하나에 대해서는. 그런데 W는 FS 코사인 세타에서 이 F는 R자 힘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이 작용하는 힘인 경우가 많아. 사람이 작용하는 힘이 한 일은 얼마냐? 그래서 일을 물어볼 때는 어떤 힘이 한 일을 구하라고 하는 것인지 힘을 잘 봐야 돼. 어떤 힘이 한 일을 구하라고 한 것일까? 사람이 한 일을 구하라고 한 것일까? 중력이 한 일을 구하라고 한 것일까? 마찰력이 한 일을 구하라고 한 것일까? 잘 봐야 됩니다. 자, 문제 상황을 선생님이 줄 테니까 한번 값을 구해보세요. 이 1kg짜리입니다. 중력과 속도 G는 10m/s 제곱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15N의 힘을 작용해서 10m만큼 이동시켰습니다. 그때 마찰력도 작용했습니다. 마찰력이 얼마 있었냐? 마찰력이 5N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사람이 힘을 작용해서 쭉 잡아당길 때 마침부터 적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자, 차근차근 질문을 또 해볼까요? 한서부터 해볼까요? 한서부터 하지 말까요? 성함부터 해볼까요? 하지마. 그럼 이한이부터 해볼까요? 좋을 것 같은데. 자, 다시 대답해보세요. 이때 사람이 한 일은 몇 줄인가요? 이 과정에서 사람이 한 일, 즉 사람이 잡아당긴 힘이 한 일 몇 줄입니까? 150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알짜 힘이 한 일은 몇 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몇 줄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100줄이라고 하면 됩니다. 알짜 힘이라는 걸 따로 보이죠? 알짜 힘 150N이구나. 알짜 힘 10N이라는 알짜 힘이 작용해서 10m 이동시켰으니까 100줄이다. 이렇게 하면 돼. 이 똑같은 과정에서 마찰력이 한 일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마찰력이 한 일은 몇 줄일까요? 마이너스 50줄. 그렇죠. 마이너스 50줄 이렇게 해주면 돼. 이 과정에서 중력이 한 일은 얼마나 또 물어볼 수 있어. 중력이 한 일은 몇 줄일까요? 그렇죠. 0줄이죠. 중력은 이렇게 있고 중력과 이동거리 이를 구하는 식은 이거 단 한 가지란 말이야. 두 사이가 이동 각이 얼마야? 90도죠. 코사인 90도. 코사인 90은 얼마야? 0이죠. 그래서 중력이 한 일 0줄. 수직 항력이 한 일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직 항력이 한 일 얼마다? 0줄. 그래서 2를 구하라고 할 때는 F는 M하고 구별을 해줘야 돼. F는 M인 식에서는 이 F는 항상 알짜리거든. W는 FS 코사인 세타 이 식에서는 F가 무엇인지 문제에서 잘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이 작용하는 힘에 대한 일을 구하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뭐 중력이 한 일을 구하시오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잘 봐야 된다. W는 FS 코사인 세타 이 식을 선생님이 길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로 넘어갑시다. 1의 단위 줄이고 1은 이렇게 정의된다. 과학에서 말하는 1이라는 개념이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1이라는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로 넘어가죠.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될까?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되냐? 에너지는 일을 배운 다음에 항상 에너지를 배웁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로서 정의가 되죠. 단위도 똑같이 2라고 똑같이 에너지의 단위는 줄을 씁니다. 100줄을 가지고 있다. 그럼 100줄 에너지 100줄만큼 일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뭔가 구별이 잘 안 가. 에너지하고 일을 도대체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 단위도 똑같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고 그래서 뭔가 잘 구별이 감이 잘 안 잡힌다는 얘기지.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감이 잘 잡히는 걸로 한번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야. 에너지 1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개념하고 상당히 다르단 말이야. 과학에서 말하는 일과 에너지의 정의는 완전히 달라. 이게 구체적이야. 구체적이고 좀 협소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개, 과학에서 말하는 그 두 가지의 관계가 어떤 관계하고 똑같냐? 1 에너지의 관계가 너희 일상생활에 쓰는 돈과 재산의 관계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과 재산. 선생님 돈 재산이니까 주영이 갑자기 눈이 벌쩍 떴어. 지금까지 설명하는 동안 계속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돈 재산 내가 잘 알지. 눈이 벌쩍 떴단 말이야. 선생님 돈이나 재산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돈이나 재산이나 똑같지만 다르죠. 거의 비슷하지만 다르잖아요. 일과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저기 꺼진 거야? 으이씨. 돈과 재산은 비슷한 개념인데 이런 거죠. 돈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을 하고 재산은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관계 있죠. 쌤이 주영이한테 1,000원을 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그렇습니까? 그럼 재산이 1,000원만큼 증가하겠죠.
아, 1,000원쯤이 안 받고 말지 이런 생각이야. 1,000원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재산이 증가한단 말이야. 1도 마찬가지야. 쌤이 주영이를 10N의 힘을 가해서 100m만큼 쭉 이동시킵니다. 힘을 가해서 100m 쫙 이동시켰어. 그러면 주영이가 2를 받았죠. 1000줄의 2를 받았습니다. 그럼 1000줄만큼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다른 일이 없고 마찰력이나 뭐 다른 일 없고 내가 한 일만 받았다고 한다면 1000줄만큼 에너지가 증가하는 겁니다. 일과 에너지를 그렇게 구별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일은 마이너스 1도 있죠. 그러면 내가 주영이한테 이따가 선생님한테 꼭 도움 받아가세요. 선생님이 이번엔 마이너스 10,000원 줄 테니까 끝나고 꼭 받아가. 알았지? 주영아? 꼭 받아갈 거지? 아니요. 마이너스 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그 돈을 받은 사람 재산이 감소하죠. 일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을 받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감소한다. 아까 같은 상황이 있죠. 자동차 이렇게 나한테 옵니다. 근데 나는 자동차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힘을 가해서 내가 뒤로 밀려난단 말이야.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 내가 해준 일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해주게 된 거야. 자동차에 대해서. 그럼 자동차의 에너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죠. 속력이 줄어들면서 자동차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를 이렇게 돈과 재산으로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 조금 감이 잡힐 것이다 라는 거고, 자, 이 에너지에는 우리가 배우는 물리원에서 배우는 에너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교육과정을 떠나서 에너지를 나눠보면 역학적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가 아닌 것, 그 외의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역학적 에너지는 또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죠.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를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이렇게 두 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포텐셜 에너지는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리원에서 배우는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배웁니다. 자, 우리는 문풀반입니다. 이 공식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공식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선생님이 3초 시간을 줄 테니까 빨리 보고 아무나 랜덤으로 시켜볼 테니까 대답해 봅시다. 1, 2, 3. 주영이. 자, 불러봅시다. 중력에 대한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MGH. MGH, 그렇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뭐 포텐셜 에너지라고 말 쓰기도 하고 위치 에너지라고 말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억 안 나는. 기억이 안 납니까? 2분의 그렇죠. 2분의 1이라는 형태가 나오죠. 2분의 1. KX 제곱인가 봐. KX 제곱인가? 그렇습니다. 2분의 KX 제곱입니다. 마지막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그렇죠. 2분의 1 M이죠. 아주 훌륭합니다. 이걸 잘 외우고 있네요. 자, 이걸 유도하는 과정 그럼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네. 요거, 물리원 이론반에 선생님 유도 과정을 잘 설명해 놨으니까,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이론반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이것들을 뭐라고 한다? 이 세 가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 말고 다른 에너지도 많이 있죠. 뭐 열 에너지, 뭐 그다음에 소리 에너지, 화학 에너지, 여러 가지 많이 비대 에너지 많이들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만 생각합니다. 덥습니까? 자, 이런 것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 포텐셜 에너지. 자, 그래서 41페이지까지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상황이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 보존될까요? 이걸 다 지우고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볼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언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 우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뭔지 한번. 이건 뭡니까? 보존 법칙 지금 두 번째 보존 법칙이죠. 맨 처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 전과 후의 운동량이 어떻더라?
같더라.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야? 뭔가 물체가 움직일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라 한다면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보존 법칙이랑 같다하죠.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할까? 어떤 조건 하에서? 저항력이나 공기의 저항 이런 것도 있죠. 저항,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 저항력이나 마찰력 이런 것들을 어려운 말로 비보존력이라고 합니다. 비보존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 또는 비보존력이 작용한다 할지라도 비보존력이 일을 하지 않을 때 또는 보존력만이 일을 할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 근데 가장 쉽게 표현하면 저항력이나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뭔가 힘을 작용해서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한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됩니다. 그럼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존이 안 되죠? 보존이 안 되면 변한다는 건데 어떻게 될까?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역학적 에너지가. 공기의 저항이 있어. 공기의 저항이 있는 상황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감소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거든. 다른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는 이런 조건 하에 성립하는 거고, 그러면 역학적 보존 법칙 식을 어떻게 세우냐? 우리가 배운 역학적 에너지 총 3개밖에 없었죠.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두 가지를 배웠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적어볼까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즉 세 가지밖에 안 배웠단 말이야.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맨 처음과 나중에 같다라고 해서 식을 세워주면 전부 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겠죠. 자, 역학적인 보존 법칙이 적용되는 몇 가지 상황들을 한번 이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봅시다. 물체를 아까 했던 거 물체를 H만큼 낙하했을 때 질량의 있는 물체를 H만큼 낙하했습니다. 그때 공기장이나 마찰 다 무시한 상황에서 중력과 속도는 G라고 했을 때 여기에 속력 얼마가 된다? 주영이 아까 했잖아요. 얼마? 뭐죠? 아까 외웠는데 계속 랩을 하듯이 1시간 동안 했었어야지. 그래야 이게 자 이거 기억납니까? 기억납니다. 그래? 루트 2 mgh. 질량하고는 관계없어. 이 질량이 얼마든 상관없이 항상 속도는 루트 이지치. 자, 한 100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루트 이지치. 그래, 아주 잘 알고 있어. 루트 이지치. 이렇게 난다는 거야. 역학적인 보존으로 이게 구한 결과죠.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두 번째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런 롤러코스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롤러코스터 이렇게 쭉 있어. 그런데 이놈이 여기다가 물체를 놔뒀더니 물체가 쭉 내려왔다 올라갔다 막 한단 말이야. 그때 이 높이가 10m입니다. 이 높이가 6m입니다. 이 높이가 8m입니다. 이 높이가 4m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물체를 가만 놔뒀다. 즉 여기 속력은 제로가 된다는 거야. 가만 놔둬 쑥 내려왔다 왔다 하겠죠.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 다 무시했을 때 요 지점, A 지점, 요 지점, B 지점, 요 지점, C 지점에서의 공의 속력의 비를 VA, VB, VC의 비를 구하시오. 지금 당장 빨리 해봅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여기서 이건 없죠? 탄성력은 없죠. 요 용수철이 없으니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없고, 높이가 변하고 있으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존재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속력이 좀 변할 텐데 그 속력에 따른 운동 에너지가 존재하겠네. 즉 모든 지점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라고 계산해주면 되겠고, 그걸 중에 한번 답을 한번 구해보세요. 결국 물리는 답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돌아다니는 답을 적어놓으면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속도의 B를 가장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됐습니까? 어디? 이거? 응?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수진이 맞았고. 또 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디? 맞았습니다. 수환이도 맞았고. 이한이도 맞았고. 저번엔 제대로 보여줬었던 것 같은데. 이한이랑 수환이를 어떻게 구별해요? 이한이가 여자니까 이형을 쓰면 안 되는 거고요. 반대로 생각해서 하면 되고요. 네, 뭐. 그래서 수환이가 수컷이니까 수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구나. 수환이는 반대가. 수환이 왜 이거 반대로 되지? 수환이가 여자, 이한이가 남자. 자, 2명 맞았고 빨리 해보세요. 엘로이도 맞았고 3명 맞았고. 그냥 하면 되겠다. 어디 있어? 숫자는 맞는데 이 숫자 배열이 지금 잘못됐는데 지금 A에서 B에서 C에서 A, B, C 세 지점에서 A, B, C 세 지점에서 또 구한 사람 흔들어 보세요. 3명 지금 맞았고. 아닙니다. 무리수가 나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주영아, 고개 들어.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이놈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면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더한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놈이 내려오면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다른 게 증가했다는 거잖아. 뭐 어떤 게 증가했다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역학적인 보존된 상황에서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감소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다. 또는 올라갈 때는 이게 증가하겠죠?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또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 이게 내려올 때, 올라갈 때는 증가한 운동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한 운동 에너지 같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서로 계속해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 포텐셜이 증가하고 포텐셜이 감소하면 운동이 증가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 역학적인 보존은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들 안에서 나머지 하나가 감소하면 나머지 하나 증가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나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나 같은 말이다. 결국은. 자, 그러면 여기 내려온다고 해봅시다. 내려오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이 높이라는 만큼 감소하겠죠. 여기보다 이 높이는 또 이만큼 감소하겠네. C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더 많이 감소했네요. 그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몇 대 몇이냐? 4대 2대 6이 되겠네. 그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곧 이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같죠. 왜냐면 맨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제로니까.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비가 운동 에너지의 비가 4대
2대 6이 된다는 거야. 그죠? 근데 운동 에너지는 식을 어떻게 표현됩니까? 2분의 1 m v 제곱으로 표현이 되죠. 2분의 1 m이라고 하는 값은 상수값이잖아요. 그러면 속도의 제곱에 의해 이 제곱한 값이 4대 2대 6이 됐다는 얘기는 속도의 b는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되겠네요. 그죠? 이 속도의 b는 어떻게 되냐? 이 속도의 b는 루트 4대 루트 2대 루트 6 따라서 루트 2대 1대 루트 3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3명 정답 3명 맞췄는데 이렇게 됐다.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근데 좋은 질문입니다. 자, 아까 1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 방향 안 갖고 있다고 그랬어? 안 갖고 있다고. 안 갖고 있다고 그랬지. 1이라고 하는 건 방향을 갖고 있지 않은 스칼라 값입니다. 에너지는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 값일까? 방향을 갖고 있지 않은 스칼라 값일까? 방향을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 에너지는 방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마이너스 에너지 그런 것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중력이한 포텐셜 에너지에서요. 이게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면보다 위쪽이 있으면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고 기준면보다 기준면을 여기로 잡아버리면 이놈은 기준면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그 말 맞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놈이 방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온도 같은 것도 영하, 영상 이렇게 있잖아요. 하지만 온도도 방향을 갖고 있지 않거든. 방향을 갖고 있다라는 건 북쪽, 남쪽, 서쪽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이거를 방향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고 따라서 이 속력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이제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건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인데 여기에 2분의 mv 제곱인데 이 v라고 하는 거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그냥 속력,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입니다. 방향이 상관없어.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마이너스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운동에너지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운동에너지는 무조건 플러스 값을 가요. 문제를 많이 풀수록 좋은데 이번엔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중에 이번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적용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식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요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책을 보거나 그냥 강의를 한번 들어서 참조를 해보도록 하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죠. 이 끝에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데